어떻게 하면 천천히 늙을 수 있을까요? 사람은 늙기 마련이지만 빨리 늙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화를 예방하려면 흔히 뇌가 먼저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더 건강해지고 싶다, 젊어지고 싶다라는 것은 뇌까지 가기 이전에 우리 몸의 세포의 활동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세포의 활동성을 결정짓는 것이 바로 호흡과 식사입니다. 그리고 세포를 활성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뇌가 건강하려면 장이 먼저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장뇌력이라 합니다. 평소 뇌에 좋은 영양제만 먹고 있었는데 그것만큼 장도 중요하다고 하니 좀 놀라셨죠? 하지만 60세 이전에 반드시 이 내용을 알아야 우리의 뇌 건강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장뇌력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장을 튼튼하게 하여 노화를 늦추는 간단한 방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장이 좋아하는 음식까지 한 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먹은 음식이 피가 되고 살이 된다. 내가 먹은 것이 곧 너다 라는 격언들이 있는데요. 이 말을 곧이곧대로 해석하면 우리는 먹는 음식 이상의 존재가 될 수 없다는 뜻도 됩니다. 조금 충격적이지만 사실 정확한 말이지요. 하지만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도 이 사실을 잊고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대체로 우리는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을 바꾸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생각하거나 행동하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 세포이고 세포 대부분은 음식에서 만들어지므로 마음가짐이나 생각, 행동 방식의 변화 역시 먹은 음식물이 바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무엇을 먹었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콜라와 피자를 먹은 저는 살짝 후회가 된답니다. 어쨌든 음식을 먹으면 세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우리 몸의 기관이 바로 장입니다. 요즘 뇌과학 연구가 진전을 보이며 뇌 훈련 게임이 크게 유행하고 있는데요. 뇌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영양소를 장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면 제대로 작동할 수 없지요. 한마디로 장이 건강해져야 뇌 활동도 활기차집니다. 많은 몸속 기관 중에 뇌가 으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장이 먼저이고 뇌는 그 다음입니다. 음식물이 몸에 들어오면 장 혈액세포는 하나로 이어집니다. 대사작용을 막힘없이 처리하는 것이 장을 활기차게 하는 기본이며 장뇌력의 골자입니다. 그렇다면 장뇌력을 높이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동물성 식품보다 식물성 음식이 장에 더 잘 맞습니다. 단백질이더라도 육류보다는 식물성인 콩이 장에 더 잘 맞습니다. 여기에서는 콩으로 만든 두부, 청국장, 콩비지도 해당됩니다. 같은 동물성 중에서는 육류보다는 생선의 성질이 장에 더 맞는 편입니다. 같은 식물성 식품이라도 가공을 하면 장과 성질이 맞지 않게 됩니다. 식물을 먹더라도 그것을 정제하지 않는 상태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쌀이라면 백미보다 현미가 좋고 밀은 하얀 밀가루보다 통밀가루가 좋습니다. 정제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깎여나가 육류를 먹었을 때처럼 장의 운동이 어렵고 당의 흡수가 빨라지므로 혈당치가 단숨에 상승해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지요. 이런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저도 그렇지 못한답니다. 다만 먹은 게 피가 되고 살이 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식이섬유를 깎아낸 가공식품은 에너지 효율이 그다지 높지 않다는 뜻이지요. 만약 장과 맞지 않는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자체가 스트레스가 되어 뱃속에 병이 생기고 그로 인해 변비가 계속되거나 설사가 멎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안절부절 못하고 집중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채소보다 고기만 섭취하거나 과식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세포에 쓰레기가 쌓이고 그런 상태에서는 자연 면역도, 장 속에 집결한 백혈구도 원활하게 작동할 수 없습니다. 전쟁터의 병사들이 녹초가 되어버리면 바이러스나 세균이 쉽게 침입해 몸속에서 증식할 것은 뻔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상적인 건강 관리조차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제는 넣는 일은 물론이고 내보내는 일에도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침 단식법입니다. 전날 밤 8시부터 다음날 정오까지 16시간 동안 단식하고 하루의 약 절반을 장이 쉬는 시간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아침 식사는 소화에 부담이 되지 않으면서 비타민, 미네랄 등의 미량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는 제철 과일이나 물을 먹습니다. 이런 아침 단식법은 장의 독소 제거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내보내는 일로 시작하면 장 속의 쓰레기가 쉽게 배설됩니다. 게다가 과식도 억제되므로 그 영양이 세포 속 쓰레기 처리로 이어집니다. 아침 간헐적 단식법 많이 들어보셨죠? 조승우 선생님의 완전 배출에서 설명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데요. 섭취, 동화, 배설을 설명하며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고기보다 적절한 채소와 과일이 더 맞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특히 양배추, 당근, 사과 주스는 그가 특별히 강조하는 아침 주스입니다. 적당한 간헐적 단식과 함께 이 책에서 한 가지 더 추천하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장 마사지입니다. 이 장 마사지를 하면 백혈구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요. 고작 장을 주무르는 단순한 운동이지만 소장의 안쪽 면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작용을 하는 림프관이 밀집돼 있어 장에 일정한 자극을 주면 림프를 마사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천정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배꼽 주위를 양 손가락 끝으로 꾹꾹 눌러줍니다. 단단하게 뭉쳐있는 부위는 많이 주무릅니다. 이 방법은 의자에 앉아서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장 주무르기입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누워 왼쪽 옆구리가 위로 오게 합니다. 배의 왼쪽 부위를 왼손으로 천천히 주무릅니다. 대장의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부위를 주무르는 대장 주무르기는 변비 해소의 안성맞춤입니다. 건강수명 100세를 지필한 김혜성 박사님도 먹는 음식에 대해 강조를 아끼지 않는데요. 먹는 것이 약이 되게 해야 한다고 누누이 설명합니다. 가끔 병원에 남편이 대장암으로 치료받고 또 5년 뒤에는 그 아내가 대장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치매도 부부가 같이 걸리는 경우가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부부는 같이 생활하고 같이 먹고 그렇게 수십 년이 지나면서 세포 구성이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내가 잘 차린 우리 집안의 밥상이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너무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채소식만 했는데 왜 당장 건강해지지 않지? 라는 의문을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이 책의 말미에 나오는 내용이 참 흥미로웠는데요. 날마다 건강한 식품을 먹었는데 왜 몸이 좋아지지 않았지?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고 책에서는 말합니다. 식사요법을 너무 엄격히 지키고 건강에 대해 뇌로 걱정하고 골똘히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강력한 스트레스라는 것이지요. 머리로 너무 끙끙대며 생각하지 말고 몸으로 천천히 느끼는 힘을 키우라고 강조합니다. 이런 불안한 마음과 초조함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합니다. 가끔 보건소의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각종 논문과 최신의 정보가 한 번에 다 안 들어올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것을 외울 필요도 모두 기억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편한 마음으로 한 번씩 들러주세요. 내 몸을 건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조력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희 아이가 자전거를 배우고 있는데요.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좀처럼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나 몸에 체화하려면 시간이 걸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영원히 못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독자님들도
꾸준한 식단 및 건강 생활을 유지하시면 행복한 하루하루 보낼 수 있을 거라 믿는답니다. 오늘도 긴 영상 항상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더 기쁘고 점점 더 나아지는 생활하시길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꼭 다시 만나요.